기업이 온라인 마케팅 진행을 위한 마케팅 채널을 만들었다면 그 채널에 고객을 유입을 시켜야겠죠.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보유한 채널에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홈페이지나 쇼핑몰을 만들 당시에 검색되도록 해놓는 검색인지 최적화 작업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광고를 활용하는 겁니다. 네이버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구글 등 광고 상품 매우 많이 있는데요. 단계별로 쓸 수 있는 광고 채널들이 있어서 단계별로 말씀을 드려볼 거고, 그리고 친구들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는 SNS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기업이 직접 돈을 지불하고 도달시키는 광고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소비자들을 활용해서 입소문을 내게 하는 이러한 방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행동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어떠한 것이 필요해서 제가 직접 검색을 하는 경우죠. 나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라고 본인 관심사를 검색으로 드러내는 경우를 계획구매자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 계획구매자를 위해서 유입시키기 위해 쓰는 방법이 광고와 검색엔진 최적화입니다. 다른 측면을 놓고 보면 아직 고객은 사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특정 고객을 타겟팅해서 우리의 컨텐츠 혹은 광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사고 싶도록 만들 수 있죠. 이러한 것을 충동구매라고 정의하곤 하는데요. 충동구매를 위해서 쓰는 채널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가 대표적인 충동구매 채널인데요. 계획구매와 충동구매는 별도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죠. 네이버는 거의 100% 계획구매 채널일 가능성이 높죠. 검색을 해야만 보이니까요. 페이스북은 충동구매인 채널인 경우가 많습니다. 페이스북에 광고를 보거나 물건을 사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을 테니까 페이스북은 충동구매 채널에 가깝고요. 충동구매와 계획구매가 동시에 존재하는 서비스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해시태그로 검색을 해요. 계획구매자죠. 그리고 우연히 뜬 컨텐츠를 보고 구매까지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충동구매도 같이 존재합니다. 유사하게 유튜브도 계획구매와 충동구매가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굳이 계획구매와 충동구매로 구분해서 설명해드린 이유는 콘텐츠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획구매자는 본인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드러냈기 때문에 정보의 충실도가 중요할 것이고요. 반면 충동구매자는 아직 구매까지 가진 않고 우리가 이 사람을 후킹해서 시선을 뺏어서 구매까지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자극적인 컨텐츠가 훨씬 더 중요도를 가질 겁니다. 이 관점에서 먼저 검색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페르소나 35세 김소영 씨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35세 김소영 씨를 유입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할 건데, 이 김소영 씨는 PC로 검색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도 있어요. 네이버를 쓸 수도 있고 구글을 쓸 수도 있고 혹은 페이스북에서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죠. 우리 고객이 어떤 채널을 쓰고 어떤 기기를 쓸지는 사실 대략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목표로 하는 페르소나가 검색을 했을 때 우리가 노출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한 고객이 어떠한 키워드로 검색했는지 그 소비자가 검색한 키워드를 알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키워드를 알았다면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될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을 설득해야 매출액을 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계획구매자인 경우에 누군가가 자기의 관심을 드러내는 거죠. 계획구매자인 경우에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우리가 노출되지 않으면, 그게 검색을 하는 방법이든 광고를 집행하는 방법이든 우리가 노출되지 않으면 고객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지만 사람보다 더 앞단에 있는 게 검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검색 엔진은 최근에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사람처럼
알아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검색 엔진이 주요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테크니컬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와 홈페이지에 타이틀 태그와 메타 태그와 같은 기능적으로 검색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콘텐츠 최적화라 부르는데요. 본문 안에 우리가 예쁘게 하겠다고 포토샵으로 이미지로 통으로 만들어서 올려버리면 사람은 눈이 달려있기 때문에 상세 설명 안에 글자를 읽을 수 있지만 기계는 못 읽겠죠. 그래서 콘텐츠 최적화와 같은 방법들도 따라와야 됩니다. 검색엔진 최적화는 테크니컬 검색엔진 최적화와 콘텐츠 검색엔진 최적화가 둘이 서로 합쳐졌을 때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소비자가 어떠한 키워드로 검색하는지부터 찾아봐야겠죠. 여기서는 좀 생각을 넓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고객이 복잡해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마트폰을 바꿀 때가 됐으면 스마트폰이라고 검색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아이폰, 갤럭시 S와 같이 브랜드로 검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청바지를 구매하고 싶으면 청바지라고 구매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인성 스타일, 김남주 스타일 이와 같이 유행이나 스타일에 따라서도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화장품을 사고 싶으면 화장품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깨끗한 피부, 욕구나 니즈에 따라서 검색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평상시엔 존재하지 않는데 갑자기 키워드가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시즌 이벤트성을 갖고 있는 건데요. 스승의 날, 어버이날, 추석 선물, 설날 선물 이와 같이 그 시즌, 그 해당 이벤트에서만 발생하는 키워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어떠한 키워드를 검색하는지는 사실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기능적으로 찾는 몇 가지 방법들을 안내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네이버 트렌드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이버 데이터랩 안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네이버 트렌드라고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상단에 쇼핑 인사이트라는 별도 탭이 있어요. 그 쇼핑 인사이트를 눌러보면 내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카테고리를 잡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사과를 판다면 식품 안에, 농산물 안에, 과일 안에 사과 이와 같이 판매하는 카테고리를 찾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 제품과 서비스에 등록된 카테고리가 좀 헷갈리시면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해 보시면 특정 상품의 카테고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트렌드에서 쇼핑 인사이트 탭에 와서요.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카테고리를 결정을 하고 분석 기간은 최대 1년이 됐는데요. PC 모바일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성별도 나눠서 할 수 있고 연령대도 나눠서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특정 키워드를 넣고 검색해 보면 지난 1년 동안에 네이버 쇼핑에서 내가 입력한 키워드로 사람들이 구매를 했을 때 검색했던 키워드 500개를 우측에 보여줍니다. 이것은 기능적으로 쓰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래서 500개 중에 쭉 보시면서 우리하고 필요한 있는 것들은 우리가 쓸 수 있는 키워드들은 따로 별도로 메모를 해 놓으시면 되고 뭐 관련성이 없다 하면 그냥 빼놓으시면 됩니다. 네이버 트렌드 안에 쇼핑 인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네이버 광고라는 서비스 안에 가셔서 네이버 광고주로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네이버 로그인으로 그냥 로그인 되는 게 아니라 네이버랑 똑같은 아이디어도 상관없지만 회원가입은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광고주로 회원가입을 하신 이후에 우측에 보시면 키워드 도구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키워드 도구에 가서 우리 제품과 서비스 혹은 고객이 어떤 것을 검색하는지를 키워드를 넣어주면 네이버 키워드 도구는 연관 키워드까지 확장해서 찾아주는데요. 앞에 네이버 쇼핑의 네이버 트렌드 안의 쇼핑 인사이트는 네이버 쇼핑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들이 검색했던 키워드고요. 네이버 키워드 도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연관 키워드는 네이버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이 있잖아요.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쇼핑도 있고 웹사이트 검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키워드를 검색하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우리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시면 상단에 자동 완성 키워드라고 쭉 연관된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메모를 하시는 방법이 세 번째 방법이고요. 네 번째 방법은 쿠팡에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쿠팡에 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쿠팡은 확실히 전자상거래 쪽으로 특화된 서비스잖아요. 쿠팡에서 학교에서 내는 보고서 쓰려고 들어간 사람들은 없을 테니까 확실히 상거래 쪽으로 특화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쿠팡에 가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창에 넣어보시면 나오는 자동 완성 키워드 다 메모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엔터 치고 들어가 보면 연관 키워드까지 보여줍니다. 이 방법이 네 번째 방법이고요. 다섯 번째 방법은 경쟁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경쟁 기업이 상품을 설명하고 있는 키워드들 거기에서 찾아보시는 방법과 고객들이 경쟁사 사이트에서 남긴 댓글 이런 데 큰 힌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방식들로 키워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능적으로 찾아보는 방법들이고요. 이외에 앞에 얘기했던 브랜드가 있을 수도 있고 고객의 욕구나 니즈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유행이나 스타일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특정 시즌에 발생하는 이벤트 관점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오프라인 사업이라고 하면 행정동, 아파트 단지 이름 이런 것들, 관광지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확장시켜서 다양한 방법으로 키워드를 찾아서 엑셀 파일에 저장을 해놓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이제 찾았다면 그러면 고객이 어떠한 키워드로 검색하는지는 알았고요. 이 키워드로 상위에 노출할 수 있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검색 엔진이 검색해주는 원리는 뭘까요? 분명히 원칙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는데 이메일 제목에 안녕하세요 땡땡땡 누구입니다 라고 써놨고 본문에 그냥 인사말 간단하고 하고 첨부 파일 요청드립니다 와 같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이 해당 이메일은 제가 한 달 정도까지 찾아갈 수 있는데요. 한 6개월, 1년이 지나면 제가 이 이메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기 쉽지 않습니다. 키워드를 정확하게 넣어주지 않으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메일 보낼 때도 항상 키워드를 정확하게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검색해주는 기본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에 맞게끔 컨텐츠를 생산을 하셔야 우리 컨텐츠가 정확하게 검색이 될 수 있는데요. 네이버는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서치 어드바이저 하이 메뉴에 웹마스터 가이드라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구글 서치 콘솔이라는 서비스 안에 구글 웹마스터 가이드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검색 원리를 공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 검색 원리에 맞게끔 컨텐츠를 만들자. 그러면 모두가 좋겠죠. 컨텐츠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좋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검색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좋을 거고 그리고 이것을 중개해주는 검색 엔진도 좋을 테고요. 첫 번째는 기능적으로 찾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제가 테크니컬 검색 최적화라고 불렀는데요. 타이틀 태그와 메타 태그처럼 기능적으로 검색 엔진이 가장 먼저 수집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앞에 찾았던 소비자 키워드 조사를 찾았던 키워드를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콘텐츠 최적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본문 안에 우리 회사 속에서 넣으실 때 예쁘게 작업하신다고 포토샵으로 이미지로 작업해서 넣으시면 사람은 눈이 달려서 볼 수 있지만 기계는 그 안에 글자를 식별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 때는 이미지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적절하게 본문의 콘텐츠를 넣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해당 콘텐츠가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색 최적화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보면 콘텐츠를 만들 때는 제목과 설명에 정확하게 키워드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앞에 이미지를 넣었을 경우에는 이미지를 잡고 설명을 다룰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이미지 알트 태그라고 부르는데요. 이미지 설명을 좀 붙여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복사하기 붙여넣기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들 이것은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이미지를 저작권을 침해를 하면 이것은 중복문서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위반해서 법을 위반한 거랑 별도로 검색 엔진은 중복문서로 분류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 있는 컨텐츠를 갖다 쓰면 뒤에 만든 컨텐츠는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직접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검색 엔진들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 구글 웹마스터 가이드를 조금 더 참조를 하셔서 검색 원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검색에 대한 첫 번째 얘기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가 광고입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는 웹사이트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셔야 나중에 찾아질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검색 최적화를 다 해놔도 사실 상위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컨텐츠는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검색에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추천해주는 기업들도 소비자들도 없을 테니까 사실 검색은 조금 시간이 흘러야 무엇인가 성과를 보실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채널, 홈페이지, 쇼핑몰을 개설하셨다면 광고를 집행하셔야 됩니다. 광고를 집행하셔야 고객을 빨리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 네이버든 구글이든 가서 검색을 해보면 상단에 전부 다 광고를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객을 검색만으로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광고를 적극적으로 집행하시는데 광고는 비율이 있어요. 일단 대한민국이라면 네이버를 우선적으로 전체의 50% 정도 저는 예산 배분을 권장을 해드리는데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시면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이용하지만 무엇인가 구매할 때 끝점은 네이버예요. 네이버가 계획 구매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기본적으로 파워링크라든가 물건을 파는 경우라면 쇼핑 광고와 같은 기본적인 광고를 집행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광고에서 유의하실 것은 검색량이 많은 대표 키워드를 건드려 버리면 사실 유입은 많을 수 있지만 검색량이 많다라는 것은 가격이 비싸다는 걸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 키워드를 건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된 키워드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강남역에서 꽃집을 한다고 하면 꽃배달이라는 키워드는 너무 비싸요. 그런데 강남역 1번 출구 꽃배달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검색량은 많지 않겠지만 들어오면 전환이 훨씬 더 높겠죠. 우리가 컴퓨터를 사기 전에 정보가 없을 때는 삼성 컴퓨터, LG 컴퓨터를 검색해 보지만 정보가 많아지면 어떤 모델을 사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그 다음서부터 삼성, LG가 아니라 구체적인 모델명을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광고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세부 키워드로 집행을 하셔야 비용을 떨어뜨리면서 전환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네이버를 통해서 유입시키는 첫 번째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관리자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 계정에서 직접 광고를 집행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관리자 안에 광고 관리자 오면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하나로 묶어놓고 광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 직접 광고를 집행하지 마시고 비즈니스 관리자 안에 광고 관리자에서 광고를 집행하시는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이 퍼널이라는 형태로 광고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케팅의 목표가 뭐야? 목표를 결정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뒷단에서 인공지능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광고 캠페인만 좀 고민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라든가 구글 같은 광고도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구글은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구글 애널리틱스 스크립트 코드와 태그 매니저와 같은 것들을 우리 홈페이지에 삽입을 해놓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들 정보를 모아줍니다. 쿠키 값으로 모으는 건데요. 이렇게 방문자 정보를 모아서 타겟 정보를 모으면 그 사람들에게 다시 쫓아가서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이러한 리타겟팅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은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하시려면 이러한 것을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GDN 광고라 부르는데요. 구글의 협력 사이트가 국내에만 해도 수만 개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도달시키면 비용이 너무 크고요. 기본적으로 네이버와 페이스북, 인스타를 통해서 웹사이트에 방문자를 유입시키고 전환이 되면 좋지만 전환하지 않고 도망간 사람들도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구글 애드 계정에 잠재 고객 관리자라고 고객 정보를 모아주기 때문에
이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리타겟팅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거에는 어떠한 노출 중심의 마케팅이 많았습니다. 무엇인가 TV, 신문, 잡지, 라디오와 같은 대형 매스미디어를 활용해서 노출을 많이 하면 사실 봤다는 이유로 관심을 가졌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너무 많이 있고 스마트폰이 전부 다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형 푸시 관점으로 접근보다는 어떠한 전환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생각을 좀 바꿔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구글과 페이스북에 제공해주는 이런 추적 코드를 모아서 이탈자에 대한 이탈자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쫓아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세웠던 가설에 맞게끔 단계별로 고객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단계별로 이탈하는 고객들은 누군지를 찾아서 마케팅을 조금 더 체계화시키는 것이 최근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